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7페이지죠. 제3장 의사표시입니다. 자, 의사표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서설이죠. 자,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요. 이 의사표시는 일치돼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이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이게 뭐죠? 의사주의고요. 이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표시주의가 되고요. 눈치채셨겠지만 이 표시주의는 결국 규범적 해석과 통하게 되고요. 의사주의는 뭐죠? 자연적 해석과 통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민법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표시주의가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다. 의사주의가 예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민법은 둘 다 있기 때문에 절충주의이긴 하되 표시주의의 기원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절 의사표시의 불일치해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의는 뭔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효과는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죠. 여기까지가 뭐죠? 기본적인 민법 규정의 내용입니다. 일단 공부하실 것은 처음에 이제 개념을 생각해 보시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알면서 했다라는 말은 우리 흔히 거짓말을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했을 때 법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요. 진이 의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줘야죠. 그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 관련된 진이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례 문제는 고정적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했지만 증여할 마음이 없어요. 비지인이에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사례가 보통 출제가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단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니까요. 다만 을이 비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 증여계약은 뭐죠? 무효니까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이때 병은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선이 이고 and 뭐 해야 돼요?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왜 선이고 무과실까지 요구하는데 이게 원칙이라는 말은 왜 원칙이냐면 원칙적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이고 무과실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받는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진양의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음을 알면서 하는 것이 진양의 의사표시고요.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다만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요. 의사, 진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이고요. 보통 문제가 뭐로 나온다고요? 사례로 나온다고 그랬죠. 따라서 갑이 증여할 마음도 없이 증여하겠다고 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을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을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은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교재 3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통정허위 표시가 나오는 거죠. 자, 의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것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은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허위 표시고요. 이러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자, 개념 자체는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을 통정허위 표시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효과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뭐로 나오냐면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먼저 효과를 좀 정리해 보자고요. 뭘 가지고요? 사례 가지고. 사례는 정형적입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오는데 갚기 싫어요.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런 사례가 전형적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내용은 일단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고요.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통정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무예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때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가장 매매는 명백히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K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를 사해 행위란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이제는 K도 갑도 을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병이 또다시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미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일종의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먼저 취득한다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덧붙일 거는 문제를 풀면서 덧붙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뭐죠?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할 것은 뭐냐면 최근에 잘 되는 부분이 요 제3자 개념입니다. 제3자. 일단 제3자가 누구냐?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또 상속을 받은 사람 포괄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가 일단 제3자인데 이 제외한 사람 중에서도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어야지만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K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매매 전에 1억을 빌려줬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요. 이에 반해서 병과 정은 물론 먼저 제3자예요. 왜냐하면 가장매매 후에 샀다 새롭게 무엇을요?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수험들 기억할 때는 당사자 제3자 아니고요. 상속받은 사람 제3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져야지만 뭐죠? 제3자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요 새롭게라는 개념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와요.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이 개념이고 효과는 일단 유효한데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해요. 어디든지 공부할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 일단 개념을 좀 검토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라는 거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중과실이 뭔지 이 세 가지를 검토하면 되거든요. 일단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동기의 착오죠. 법률행위 자체는 착오가 없는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기가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중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가격이죠. 그죠? 가격, 시가에 관한 착오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인데
가격이 잘못됐거나 수량, 지적이 잘못된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리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실은 뭐냐?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과실이고요. 중대한 과실은 뭐냐?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중대한 과실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은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이제 4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오죠. 일단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첫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의는 뭔가요? 기망을 했죠. 기망을 했더니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망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기망, 속이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만약에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침묵으로도 기망, 사기를 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법이라고 하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인 거죠. 따라서 비난할 정도이어야 기망이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고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과실로 기망을 했다면 요거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뭐 해야지만요? 고의여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가 되고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 이 세 가지 요건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사기는 이 정도 격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는 거죠.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요건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요 강박이 위법해야 되는 거죠. 이 여기서 위법도 뭐죠?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한 강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빌려주고 1억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고 하길래 때려 죽이겠다, 사례를 위협해가지고 1억을 돌려받았다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위법합니다. 행위나 수단이 정당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고소 고발인 거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는 뭐죠? 나쁜 짓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소하겠다 여기에서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고소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죠? 2단계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강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고 평가된다면 이때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사시미를 목에다 겨루고 3만 원만 줘 이러면 그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거 하나가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입니다. 자, 이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는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가장 시험 잘 나오는 건 뭐죠?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강박을 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이때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이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 원래는 안 돼요. 다만 상대방이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병이 대리인일 수도 있고 피용자일 수도 있는데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43페이지 오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는 원칙적으로 도달됐을 때 효과가 생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한 경우에 발신주의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도달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무슨 말이냐?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아직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도 도달된 것이고 의사표 효과는 발생한다. 이게 뭐죠? 도달주의죠. 여기서 문제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일단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도 물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의자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즉시 회수해 버렸다면 읽어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고요. 또 수취인이 불명인 상태라면 뜯어보지 않을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요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고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주민등록지에 배달이 됐는데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 누가 입증할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 측에서 입증하면 되는데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누군요? 표의자는.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이 필요하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은 됐지만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핵심이죠. 근데 나머지 것들 규제 보시면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억,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느냐.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고요. 도달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니은번 의사표시가 연착되거나 불착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당연히 표의자가 책임을 진다. 넘겨서 디귿번 발신 후에 사정이 변경됐어요. 예를 들어서 표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행위 능력이 상실되더라도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 뭘 취하죠? 발신주의를 취해요. 두 가지죠. 답장, 회신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고요. 그럼 답장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죠. 채고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3번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해가지고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받아봤자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효과 발생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다만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에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달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이걸 가지고 다음 강의 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